아무것도 모른 채 아줌마 허리에 손만 갖다 놓고는 목석처럼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아줌마는 이내 눈치를 채더니 내 손을 잡고 한쪽 손은 어깨에, 한쪽 손은 허리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야 아줌마를 의지하며 춤을 추게 되었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20대 중반의 남자가 공장에서 만난 아줌마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공장에서 그녀를 만난 지가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다들 20대 중반 시절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난 그때 꿈도 없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였거든요. 군대를 갓 제대하고 대학교를 복학해야 할 시기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과연 여기를 나와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어떻게 보면 늦은 사춘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복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알바부터 해보자는 생각에 호프집이랑 식당에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세상 쫌팽이들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을 벌벌 떨면서 돈을 쥐꼬리만큼 주는지. 사람 무시하는 거는 더 미웠어요. 이놈 봐라, 네가 끈기가 없는 걸 밑밥 엄청 까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암튼 짧은 곳은 한 달, 긴 곳은 서너 달 정도 일을 하다가 도무지 현타가 와서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때려치운다,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는 줄 아는 거야. 뭐 이렇게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오고 싶었지만 내가 그렇게 강한 남자는 아니라서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는 나와버렸어요. 그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2달 정도는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돈이 오래 갈 수 있나요? 주머니에 10만 원 정도 남았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구인 사이트를 보며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다가 이상하게 공장 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공장에서 일해 본 적도 일을 해볼 생각도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지원했는지도 갸우뚱한데 하나는 확실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깨닫거나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걸 깨달은 건 아니고 내가 연상을 좋아한다는 걸 거기서 알아버렸던 거예요. 참고로 지금 와이프도 나보다 7살이 많아요. 각서라고 입사 지원서를 넣고 면접 보고 하다 보니 보름쯤 지나고 나서야 공장으로 첫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입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다만 주구장창하게 되었지요. 한 달쯤 지나니 어느 정도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문제점도 생겼어요. 일이야 어떻게든 참아가며 하겠는데 주 야간 시스템 때문에 매주 낮과 밤이 바뀌는 거는 정말 빡시더군요. 일주일마다 밤낮이 바뀌는데 젊어서 버틴 거지 나이 먹어서도 계속했다면 아마 살이 찌다 못해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이건 야간 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야식은 기본이고 야간하고 나와서 남들 일하러 갈 때 해장국 집에 들어가서 소주 한 잔은 정말 달달하거든요.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글을 적은 진짜 이유. 공장에서 만난 아줌마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공장에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는 도저히 출퇴근을 못하겠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사를 결심하였고 몇 달 동안 월급을 최대한 모아서는 공장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원룸 같은 곳에 들어가면 풀옵션으로 침대며 TV 이런 게 다 있지만 지방이기도 했고 내가 원룸을 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변할 때라 아무런 옵션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서 쓰던 침대며 TV를 챙겨가게 되었고 부피가 너무 커서 도저히 차 없이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삿짐 센터를 부르기에는 짐이 작기도 해서 그냥 용달을 불러서는 이삿짐을 옮기게 되었어요. 이사를 시작하고 1시간쯤 지나고 침대가 들어갈 때 갑자기 누가 지나가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집이 멀다고 하더니 이사 오시나 봐요.
이사 온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해서 눈이 동그랗게 변한 채 그녀에게 되물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만난 적이 있었나요? 땡땡씨, 나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이내 누군지 기억이 났어요.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지만 대화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줌마인 거예요. 복장도 금방 목욕탕을 갔다 왔는지 얇디 얇은 티셔츠에 머리는 덜 말려서 젖어 있었고 한 손에는 목욕 바구니를 들고 있었거든요. 집이 멀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같이 일하던 누구 있잖아요. 거기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남편이에요. 그 집 남편이 땡땡씨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죠, 뭐. 네, 근처에 사시나 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에요. 이제 이웃사촌인데 친하게 지내요. 저야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술이나 한번 해요. 좋아요. 아줌마는 얼마간의 대화를 나누고는 남편이 기다린다며 골목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생소한 동네에서 그것도 아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날이 더욱 기억에 남았던 거는 금방 목욕탕에서 나온 여자 특유의 냄새가 뇌리에 박힌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나올 때 여자가 지나가면 은근히 풍겨 나오는 살냄 같은 거. 암튼 아줌마가 사라지고 혼자서 여운을 느끼며 혼을 빼고 있을 때 용달 아저씨가 빨리 하자고 소리쳐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줌마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거의 지워지게 되었어요. 그런 나날을 계속 보내다가 하루는 우연히 아줌마랑 술을 먹게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같이 일하는 형님이랑 공장 근처에서 반주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면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내일 먹을 햇반을 사려는 생각에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웬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보면 간단하게 맥주나 라면 같은 거 먹을 수 있게 놔둔 테이블에서 말이에요. 뒷모습만 보였지만 몸매 라인이 다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어요. 라면이랑 햇반 그리고 생수 큰 거 하나 사서 봉지에 넣어서 나왔고 왠지 모를 아쉬운 기분으로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야, 어디 가냐? 누님을 봤으면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거야?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지 아무리 눈에 힘을 주고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기에도 술 취한 여자가 아무 사람 붙잡고 시비를 거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뜻밖의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땡땡아, 정말 그냥 가는 거야? 그때서야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사할 때 말을 걸었던 그 아줌마였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보면 몰라. 술 먹고 있잖아. 공장에서도 그렇고 그날 이후 동네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반말은 한 적은 없어서 이미 만취를 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왜 나 취했을까봐. 이미 취하신 것 같은데요. 너도 날 무시하는 거야? 느닷없이 무시한다며 시비를 걸어서 그냥 집으로 갈까 진심 고민했어요. 그런데 차마 갈 수 없는 게 처음에는 몰랐다가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아줌마 얼굴이 엉망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길거리를 못 다닐 정도로 엉망은 아니었는데 좀 부었다고 해야 되나 색도 좀 얼룩덜룩하고 누구라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아, 이거? 그냥 걷다가 넘어졌지. 누가 봐도 걷다가 넘어진 모습이 아니었지만 말 못할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동생 한 잔 받아. 아줌마가 술을 주길래 한 잔 받아 먹고는 말 없이 편의점으로 가서
연고랑 안주를 계산하고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아줌마가 그냥 깡소주만 먹고 있길래 사온 안주를 테이블에 펼쳐주고 연고를 건네주었어요. 여기요. 이거라도 좀 발라요. 들고 있던 소주잔을 내려놓고는 연고를 건네봤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우는 거예요. 얼굴은 엉망이 된 채 여자는 울고 있고 난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너무 난감했어요.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안아주기도, 그래서 진짜 어정쩡한 자세로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데 왠지 모르게 짠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울던 아줌마는 휴대폰으로 얼굴을 보더니 애써 손으로 흔적들을 지우고는 연고를 바르더군요. 어느 정도 얼굴에 다 바르고 나서는 테이블 옆으로 다리를 빼내는 거예요. 아줌마는 다리 여기저기에 난 상처를 살피며 연고를 바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광경이 묘한 어색함을 흐르게 했기에 잠시 시선을 돌려야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아줌마가 배시시 웃으면서 고마웠다고, 덕분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고 말해 주었어요. 연고를 다 바르고 둘이서 1시간 정도 더 먹었는데 쉬지도 않고 신세 한탄을 하더군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다고,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새벽에 여자 혼자서 이렇게 술 먹고 있으면 다른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줌마는 뭔가를 생각하더니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줌마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그럼 나랑 있는 장면을 본다면 빼박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길래 빨리 들어가시라고 말만 남기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집에 도착해서 자려고 누웠더니 왠지 모를 아쉬움 때문에 머릿속에서 아줌마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집에 갔을까? 남편에게 다시 몹쓸 짓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에 홀린 건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그래 집에 갔는지 확인만 하고 오자는 생각에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은 비워져 있더군요.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아줌마랑 공장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눈인사만 하고 그날 일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랑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형님 와이프가 아줌마랑 친하다고 한 말이 기억나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형님 땡땡 아줌마 잘 알아요? 그럼 잘 알지. 마누라 친구잖아. 그런데 거긴 왜? 아니요. 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상해? 멀쩡한 여자를 놔두고. 아니요. 그런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럼 뭐? 그 집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 집 남편은 왜?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해봐. 그럼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집 남편 주먹 쓰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날 편의점에 있었던 일들을 형님에게 모두 말해 주었어요. 아줌마랑 있었던 일을 모두 듣고 나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그 집 남편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사람 참 점잖하고 와이프한테도 잘하는데 술만 먹으면 이유 없이 그렇게 아줌마를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면 소문이라도 안 날 건데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싸우고 길거리까지 나와서 난동을 부리는 통에 경찰이 출동한 것도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남편한테 너무 심하게 당해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너무 나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 사냐고 해도 없는데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거든요. 그 말에 형님이 말하기를 자기 와이프도 도와줄 테니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이유를 말해준 게 있다고 했어요. 그건 아줌마의 과거 이야기였고 안타까운 사연의 시작은 7살부터였어요. 어린이날에 아줌마 부모님이랑 놀이공원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천만다행으로 아줌마는 무사했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되었지만 다행인지 이모가 키워주셨고 그럭저럭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믿었던 이모부에게서 받은 아픔이 너무 커서 결국 고등학교 때는 혼자 세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더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거리로 혼자 나와 살아가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같이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 외톨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남편을 만난 거라 차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포기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줌마의 과거를 다 듣고 나서 괜히 주먹이 꽉 쥐어지기 시작했는데 왠지 쥐어진 주먹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한테 동정심도 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노까지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나조차가 이상한 거예요. 아줌마랑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안타깝지만 남의 사정인데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줌마도 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있었는지 공내랑 공장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공장에서 불량이 나면 보통 다른 아줌마가 교체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 아줌마가 오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스리슬쩍 옆에 와서는 같이 걸어가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내는 날이 지속되다가 아줌마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분기별로 하는 공장 라인 전체 직원이 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1차는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시작하였는데 직원들끼리 자리를 나누려고 나눈 거는 아니지만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따로 모여 앉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마시고 그 중에 성격이 털털하고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남녀가 섞여서 먹기 시작하거든요. 막내이기도 하고 아줌마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대가 너무 세서 아줌마 옆으로 가고 싶지만 보통 용기로는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술 먹을 때 대가 센 아줌마 옆으로 갔다가는 슬쩍슬쩍 터치하는 거는 기본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걸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결국 눈치만 보다가 삼겹살집을 나왔고 2차로는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줌마가 1차만 하고 집으로 가거든요. 짜증이 난 기분을 삭히려는 생각에 구석으로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무리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웬걸 아줌마가 2차를 가려고 여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들킬세라 얼른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2차를 가자고 재촉했어요. 노래방에 도착해서는 신이 나서 카운터에 맥주랑 소주를 주문하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노래도 부르고 탬버린도 흔들면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 와중에도 틈틈이 아줌마와 눈빛을 주고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걸 몰랐네요. 내가 탬버린을 치면서 애교를 부리니 형님들과 아줌마들이 다 같이 우르르 나와서는 좋다면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자 장난기 많은 아줌마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어휴, 우리 막내 오늘 인기 폭발이네. 살살해라. 내일 출근해야지. 하며 모두 웃으며 장난을 쳤어요. 저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랐고 그 모습이 더 웃겼는지 다들 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여긴 참 이상한 게 처음에는 트로트를 부르면서 춤을 추다가 제일 왕고가 중간중간 브루스를 기계에서 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짠 듯이 남녀 직원들 모두가 서로 짝을 맞춰서는 브루스를 추기 시작해요. 평소에 그런 짝들이 미리 존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저히 브루스 타임에는 나가서 못 추겠더군요. 트로트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20대 중반의 브루스라니. 소파에 앉아서 모른 척하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분위기 띄워야지. 여기서 뭐해?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는 잡아당기면서 춤을 추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으니까 힘으로 끌어당겨서
결국 끌려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가고 있던 아줌마가 힘을 주던 아줌마 손을 잡아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고 난장판이었던 사람들이 정말 타임스탑이라도 걸린 듯이 하던 일을 멈추고 흥미진진하게 우리 셋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고참 아줌마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라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남자 형님들은 오늘 집에 다 들어갔다고 놀리기 시작했고요. 당사자인 저는 어떻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 손을 잡아야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당연히 마음은 좋아하는 아줌마 손을 잡고 싶었지만 소문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차마 잡지도 못하겠고 당황하면서 땀만 뻘뻘 흘리고 있을 때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형님 와이프가 얼른 옆으로 와서는 중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힘을 주던 아줌마에게 가더니 언니 조금 전에 한 번 놀았으니깐 이번에는 양보하자. 땡땡씨도 조금이라도 젊은 여자랑 부르스 쳐봐야지. 다행히도 내가 좋아하는 아줌마가 공장에서 제일 젊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위에서도 잘 어울린다. 그래 언니가 양보의 등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힘을 주던 아줌마는 애써 웃으면서 자리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왕고는 다시 노래방 기계로 가 브루스를 처음부터 틀기 시작하였고 저는 그녀와 마주 서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며 손을 제 허리에 얹게 이끌었고 몸을 살짝 밀착시키며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20대 중반의 남자가 어디 가서 브루스를 쳐 본 적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줌마 허리에 손만 갖다 놓고는 목석처럼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아줌마는 이내 눈치를 채더니 내 손을 잡고 한쪽 손은 어깨에 한쪽 손은 허리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야 아줌마를 의지하며 춤을 추게 되었고요. 술 때문에 어지러운 건지 아줌마의 숨막히는 화장품 냄새 때문에 어지러운 건지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때쯤에 노래가 끝나버렸어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얼른 자리에 앉고는 맥주를 한 잔 들이키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내 옆으로 와서 앉는 거예요. 아줌마는 살짝 취한 얼굴로 내 손을 슬쩍 잡더니 테이블 밑에서 손을 잡았어요. 온 신경은 손에 가게 되었고 노래방 시간이 끝난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2차가 끝나고 공장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택시를 타려고 길을 건너는데 아줌마가 뛰어오더니 같이 가자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다른 말은 주고받지 않고 손만 잡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택시에 내려서는 너무 아쉬워서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더 괜찮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목이 말랐다고 말하며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얼른 뒤를 따르며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 몇 개랑 마른 안주를 계산하고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맥주를 한 캔 따서 건네는데 자꾸 아줌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이 오는지 보았어요. 아무래도 동네이다 보니 눈치가 보이는 것 같길래 물었죠. 우리 집 갈래요?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을 듣자마자 집으로 안내를 했고 그리곤 사랑을 나누었어요. 둘만의 시간이 끝나고 아줌마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아줌마의 슬픈 과거랑 지금 남편이 자기한테 한 일들을 말해 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던지 아줌마는 갑자기 시간을 확인했고 남편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면서 급하게 소지품을 챙겼어요. 새벽에 여자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발에다 줄 생각에 뒤를 따라서 나가니 정말 괜찮으니까 혼자 가게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아줌마가 가고 못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있는데 아줌마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공장에서 둘만의 비밀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기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혼자 술을 잘 안 먹는데 이상하게 소주가 땡기는 날이었어요.
저녁으로 짬뽕 국물을 주문해서 한 잔 먹고는 일찍 잠에 들어 버렸고 한참을 잤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잠에 들어서 그런지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이상하게 다시 잠이 안 와서 휴대폰으로 게임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찾아보았어요. 손으로 캄캄한 바닥을 더듬어서는 베개 뒤쪽에 있는 휴대폰을 찾아 화면을 켜보았는데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에는 아줌마랑 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형님이 찍혀 있었어요. 느낌이 갑자기 싸하기 시작했고 제일 처음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꺼져 있었어요. 할 수 없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새벽 시간인데 벨이 몇 번이 울리기도 전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님 전화하셨네요. 야, 너는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는 거야? 깊게 잠들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됐고, 빨리 이리로 와. 어딘데 오라는 거예요? 여기 난리 났어. 땡땡씨, 지금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병원이 어디예요? 형님은 병원을 알려주고는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묻는 저에게 와보면 안다고 빨리 오라고만 했어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하였고 응급실 앞에서 형님을 만나 아줌마에게 갔어요. 커튼 너머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 모습에 괜히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줌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힘겹게 왔어 라고 말하는데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덩달아 나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더 비참한 거는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떳떳하게 남자친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그녀의 보호자로 나설 수도 없다는 게 너무나 비참했어요. 형님이랑 형수님에게 자리를 잠깐만 비켜달라 하고 그녀에게 물어보았어요. 정말 이혼 안 할 거야? 두렵다고 하더군요. 가족이 없어지는 게 너무나 두렵다고. 나를 만나고 있지만 이런 관계가 불안하고 아직 어리기만 한 나를 믿지 못한 거겠죠. 병실에 누워있는 아줌마를 보고 결심했어요. 이 여자를 내가 평생 지켜줘야겠다고. 나 한 번만 믿어줄 수 있나요? 아직 어리고 돈도 많이 모아둔 게 없지만 평생 나랑 웃으며 살게 해줄게요. 나 한 번만 믿고 결심해줘요.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요. 혼자 독백하듯이 진심을 전달하였고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여기까지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맞아요. 7살 연상의 와이프가 바로 그녀예요. 자기의 삶에 들어오는 걸 허락받은 나는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내를 남편 집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이혼 전문 변호사도 구했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혼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증거가 차고 넘쳤거든요. 아내의 휴대폰에 그동안 당한 증거 사진들도 많았고 병원 진단서도 끊어서 첨부했어요. 이혼 과정 중에 아내의 전 남편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 남자는 정말 강한 인상과 험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너무 아프고 화가 치밀더군요. 하지만 더욱 다짐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아내의 이혼은 해결되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문제였어요. 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부모님에게 모진 소리도 들은 아내였지만 아내는 되려 저러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아내라서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매주 찾아뵙고 진심을 보여드리니 결국에는 1년 만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떡 하니 놓고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손자, 손녀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아오시고 지금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집이 되었고요. 괜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적다 보니 너무 길게 적은 것 같네요. 두서없는 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도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